나은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 일부러 헝클어뜨린 머리카락, 그리고 촌티 나는 검은 뿔테 안경. 평소 우아하고 세련된 재벌가 영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 모습으로 권태형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갈 예정이었다. 대한민국의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KS그룹의 차남이자 현재 KS건설을 이끄는 젊은 총수. 나은재의 아버지, 즉 세광그룹의 회장이 정략결혼 상대로 점찍어둔 남자였다. 그녀는 이 결혼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했다. 결혼은 그녀의 삶, 그녀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정했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왔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재벌가의 인형이 되어 살아가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게 최선일까? 은재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온갖 추태를 부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녀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 상식 밖의 행동과 말투로 그가 먼저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며 드라마 속 촌스러운 주인공들의 특징을 모방했다. 어색한 사투리와 과장된 몸짓까지 연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다. 권태형과의 첫 만남 장소는 서울의 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은재는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연기를 펼치며 웨이터에게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이래 촌동네에서 와갖고 이런 좋은 데는 처음이라유 라고 말하며 어색한 사투리를 내뱉었다.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은재는 의기양양하게 예약된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바로 권태형이었다. 은재는 그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남자였다. 조각같이 잘생긴 얼굴,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그리고 차가울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은재는 곧 정신을 차렸다. 잘생기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미래를 망칠 장애물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권태형 씨. 은재는 최대한 촌스럽게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그녀의 사투리 연기는 꽤나 그럴싸했다. 나은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촌스러운 모습과 말투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은재는 속으로 초조해졌다. 이 남자는 뭐지? 보통 이런 모습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녀는 계획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메뉴판을 들고 아니 이게 모유 글씨가 왜 이리 작어? 그냥 제일 비싼 걸로 다 시켜줘요 라고 소리쳤다. 권태형은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신가 봅니다. 제가 대신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은재는 그의 의외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연기에 몰입했다. 나는 강고기나 좋아해요. 제일 비싼 소고기, 그거 있잖여. 그걸로 잔뜩 시켜줘요. 그녀의 말에 권태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터에게 주문을 했다. 와인을 추천하자 은재는 나는 소주가 좋은데 이런 좋은 데서는 소주 없어요 라고 말했다. 웨이터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권태형은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은재 씨는 소주를 좋아하시는군요. 아쉽게도 여기서는 소주를 팔지 않습니다. 대신 와인을 드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무례하고 촌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그는 오히려 여유롭고 유쾌하게 대응했다. 은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의 계획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저는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권태영 씨랑 결혼할 생각이 없이요. 나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가면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은재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삶이 숨막혔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권태영에게는 단지 그녀의 영의 중 하나로 들렸을 뿐이었다. 나은재 씨, 저는 나은재 씨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결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나은재 씨와의 결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은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를 보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모르겠슈, 나는 밥 안 먹을 거요. 그냥 갈 거요. 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을 잡는 손이 있었다. 권태영이었다. 나은재 씨, 잠시만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은재는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째려보며 말했다. 왜 이래유 촌동네에서 온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기 싫으면서 왜 자꾸 붙잡아요. 권태영은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결혼하기 싫다는 말은 나은재 씨만 하는 것 같군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나은재 씨는 시골에서 온 평범한 아가씨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의 말에 은재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다. 은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무세운 소리여유. 내가 촌사람이 아니면 뭐여유.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보내줘요.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권태영은 그녀의 촌스러운 연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은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녀의 마음. 그녀는 이 결혼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권태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나은재 씨, 다음 주 금요일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 당신이 왜 이 결혼을 하기 싫은지 진심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듣고 나서도 당신이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면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은재는 그 속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진심을 말하라고, 내가 재벌가 영애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더욱 얽히고 설키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은재는 권태영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비록 촌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녀의 내면에 있는 강인함과 총명함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녀는 권태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이 결혼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가 만약 재벌가 영예인 그녀의 배경만을 보고 결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그녀는 기필코 이 결혼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은재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계획을 수정했다. 다음 만남에서는 촌스러운 연기는 그만두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되 여전히 시골 아가씨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의 속내를 파악하기로 했다.
은재는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더 치밀한 전략을 짜야 했다. 단순한 연기가 아닌 권태영의 심리를 파고드는 심리전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나은재는 권태영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정식 상견례가 아닌 그저 개인적인 만남이었다.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라운지 바였다. 그녀는 지난번처럼 촌스러운 옷차림을 하려다가 멈칫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는 통하지 않아. 그 남자 내가 가짜라는 걸 이미 눈치챘어. 그녀는 고민 끝에 평소의 자신과 가짜 자신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모습을 택하기로 했다. 단정하고 세련되지만 재벌가 영예라고는 짐작하기 어려운 수수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다. 라운지배에 들어서자 권태영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지난번과 달리 한층 부드러워진 표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그는 살짝 놀란 듯 보였다. 나은재 씨, 지난번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은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권태영 씨, 왜 저랑 결혼하려고 하세요? 지난번 제 모습 기억나시죠? 촌스럽고 예의 없고 심지어 결혼도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저와 결혼하겠다니 이해가 안 돼요. 그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은재 씨, 솔직히 말해드리죠. 처음에는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어떻게든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죠. 그런데 나은재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멀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그런 모습에서 저는 나은재 씨의 강한 의지와 고집을 보았습니다. 그게 제가 결혼 상대로 마음에 든 이유라는 건가요? 은재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나은재 씨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연기였죠. 하지만 몇몇 순간 나은재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와인잔을 잡는 손의 우아함, 저와 눈을 마주치며 말할 때의 날카로운 총명함. 그런 것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말에 은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그는 오히려 그녀의 가짜 모습 속에서 진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 이 남자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매우 예리하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제 진짜 모습이 뭔데요? 은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제가 이제부터 알아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나은재 씨가 왜 이 결혼을 그토록 거부하는지 그 이유도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은재는 그에게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저는 권태영 씨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결혼을 막고 싶고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나은재 씨. 저희 부모님과 나은재 씨의 부모님은 이미 결혼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은재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혹시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은재는 권태형의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KS그룹의 차남 능력 있는 경영인.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왜 하필 그를 택했을까?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모든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은재는 이 결혼이 단순히 두 그룹 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태영 씨, 이 결혼에 대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권태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나은재 씨가 말씀하시는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저희 두 그룹이 손을 잡는다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정말 순수하게 사업적인 이유로만요. 은재는 그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와의 결혼을 일단 받아들이는 척하며 그의 주변을 탐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어요. 결혼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권태영의 눈이 커졌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해보세요. 저희는 결혼식만 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부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은 1년 후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끝낼 수 있어야 해요. 하이언디에벤데티샤. 아월자리탄다.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에 권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은재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진심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단호했고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좋습니다. 나은재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도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뭔데요? 1년 후 나은재 씨가 정말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을 때 저에게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가 돼서도 나은재 씨가 저에게 진심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조건은 은재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붙잡아 두려는 것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이라는 기묘한 합의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은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권태영이라는 남자가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다. 그는 왜 그녀의 엉성한 연기를 보고도 결혼을 결심했을까? 왜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미묘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은재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가짜 신부로서 그의 옆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양가 부모와 극소수의 측근들만이 참석한 비공개 결혼식이었다. 나은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시작이 아닌 끝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의 끝. 반면 권태영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 결혼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권태영이 혼자 살고 있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화려하고 모던한 인테리어 최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은재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은재 씨,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권태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의 집이라뇨? 계약 부부의 집이겠죠. 은재는 차갑게 되받아쳤다. 어찌 됐든 당분간은 함께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2층의 방을 쓰고 나은재 씨는 3층의 방을 쓰시면 됩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은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쇼윈도 부부. 서로에게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결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은재는 3층 방에서 잠을 청하려 애썼다. 하지만 낯선 공간, 낯선 남자와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삶은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재는 늦잠을 잤다. 일어나 보니 권태영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그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시리얼 한 그릇이었다. 그녀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세광그룹의 영예로서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짜 신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 결혼을 무사히 끝내기 위해 최대한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의 생활은 철저하게 분리되었다. 권태영은 이른 아침 출근해서 늦은 밤에야 돌아왔고 은재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권태영의 서재를 발견했다. 서재는 2층에 위치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빈틈없이 꽂혀 있는 책들. 경제, 경영,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가득했다. 은재는 책장 구석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낡은 사진 속에는 어린 권태영이 한 소년과 함께 웃고 있었다. 두 소년은 매우 친해 보였지만 은재는 다른 소년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권태영이 들어왔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은재의 모습에 살짝 놀란 듯 보였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재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우연히 들어왔어요. 서재가 꽤 멋지네요. 권태영은 그녀에게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하게 변했다. 이 아이는 제 어릴 적 친구입니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은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보았다. 딱딱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권태영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마주칠 때면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했다. 은재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단순히 유능한 경영인이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진중함과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태영은 은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요? 은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답답하지 않습니까? 계약 결혼이든 뭐든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가끔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결혼을 무사히 끝내기 위해 그의 속내를 더 깊이 파악해야 했다. 좋아요. 대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좋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포장마차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권태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포장마차 가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은재는 일부러 촌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의 자신처럼 솔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권태영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원래 제 이름을 건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요. 그녀의 말에 권태영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계기의 멋진 꿈이군요. 그런데
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시 멈췄을 뿐이죠. 이 결혼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권태영은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난번처럼 호기심이 아닌 존경과 응원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재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차 편안하고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권태형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의 장애물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계약결혼이라는 단단한 벽이 서 있었다. 계약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평화롭게 흘러갔다. 나은재는 낮에는 자신의 본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사실 미술품 감정가이자 비밀리에 미술품 복원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며 오래된 고미술품을 복원하고 숨겨진 진품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김미소라는 가명으로 불렸다. 권태영은 그녀의 이중 생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낮에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은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가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고려 청자 한 점이 도난당했다. 이 청자는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집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유물이었다. 청자 안에는 세광그룹의 비자금과 관련된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나은재는 이 청자를 통해 아버지의 비리를 밝혀내고 싶었고 세광그룹을 정상화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청자가 도난당하자 그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은재는 곧바로 도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이자 해커인 제로와 연락을 취했다. 제로는 나은재의 지시를 받아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범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지웠다. 은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원 기술과 미술품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범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청자를 훔쳤는지 추론하기 시작했다. 청자 안에 숨겨진 장부를 노린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아버지의 측근 중 한 명이거나 아니면 경쟁 그룹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권태형을 떠올렸다. KS그룹 총수인 그는 광범위한 정보망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눈은 항상 날카로웠고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망설였다. 계약 결혼이라는 관계,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정체.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랐다. 고민 끝에 은재는 권태형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는 대신 일부만 털어놓기로 했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 귀가한 권태형을 서재에서 기다렸다. 할 말이 있어요. 은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형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좋지 않군요. 제가 미술품 감정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은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권태형은 미동도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재 씨의 섬세한 손길과 예리한 안목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은재는 살짝 놀랐다. 그는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다.
제가 복원 작업을 진행하던 중요한 미술품이 도난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자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은재는 도난당한 청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청자 안에 숨겨진 장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도와드릴까요? 권태형의 대답은 예상보다 빨랐다. 은재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왜 절 도와주려고 하세요? 저희는 계약 부부잖아요.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물론 우리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은재 씨가 공영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은재 씨가 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당신 혼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정보력과 인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은재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의지를 존중하고 있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사건은 극비로 진행해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정보를 넘겨주십시오. 저의 비서실을 통해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은재와 권태영은 비밀리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은재는 권태영에게 도난당한 청자의 특징과 범인들의 흔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태영은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는 그녀의 예상대로 매우 유능했다. 그의 정보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함께 사건을 추적하는 동안 은재는 권태영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녀가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의지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권태영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도난당한 청자가 해외로 밀반출될 예정이라는 정보였다. 발신지는 다름 아닌 은재의 아버지, 즉 세광그룹 회장의 비서실이었다. 권태영은 이 정보를 은재에게 전해주었다. 은재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범인이었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비리를 밝히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 나은재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태영은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읽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아버지, 제가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은재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아버지에게 묻고 그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권태영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나은재는 아버지 세광그룹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펜트하우스에서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재벌가 영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청자는 어디 있나요? 은재는 서론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회장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무세운 소리냐, 은재야. 너 요즘 하는 일은 잘 돼가고 있니? 결혼 생활은 괜찮고. 회장은 대수롭지 않은 듯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은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지금 나은재가 아니라 미술품 감정가 김미소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제가 복원하고 있던 고려 청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청자를 가져간 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은재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닌 냉혹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그깟 청자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냐? 그 청자가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알고는 있니? 그 청자 안에 세광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비리를 밝히고 싶었어요. 은재는 숨김없이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 회장은 그녀의 말에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하하하하.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래, 맞다. 그 청자 안에 네가 그토록 원하는 진실이 담겨 있지. 하지만 은재야,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세관그룹은 무너진다. 너의 아버지인 나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널 위해 한 것이다. 네가 이 결혼을 통해 KS그룹과 손을 잡고 세광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단지 너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큰 그림이요. 아버지의 비리를 덮기 위해 딸을 정략 결혼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큰 그림인가요? 저는 아버지의 그런 선택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세광그룹을 키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요. 은재의 말은 회장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은재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키운 대로 자라난 꼭두각시에 불과해. 네가 내 말을 거역하는 순간 너와 네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은재에게 소리쳤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권태영이 들어왔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은재의 옆에 섰다. 회장님, 나은재는 회장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광그룹을 이끌어갈 자격이 충분한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비리는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권태영의 말에 회장은 더욱 격분했다.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결혼을 통해 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나. 저에게는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의 편입니다. 회장님 청자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권태영의 말에 회장은 권태영과 나은재를 번갈아 보며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해 권태영과 은재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사무실을 나온 은재는 권태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충격과 배신감에 무너져 내렸다. 권태영은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은재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권태영 씨. 아니, 여보.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여보라고 불렀다. 권태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회장님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회장님은 청자를 해외로 밀반출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권태영은 은재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짜 부부였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다. 아버지의 비리를 막고 세광그룹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큰 위험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나은재와 권태영은 아버지의 비리를 막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고려 청자가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권태영은 KS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청자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파악했다. 그들은 청자가 비밀리에 컨테이너에 실려 해외로 보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공항으로 직접 가는 건 위험해.
아버지 측근들이 이미 모든 길목을 막아뒀을 거야. 은재는 권태영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범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권태영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는 은재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매우 위험했다. 그들은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청자를 가로채기로 했다. 이 작전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 작전 당일 나은재와 권태영은 미리 파악해둔 중간 지점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 단지였다. 밤늦은 시간 창고 단지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차를 창고 단지 입구에 숨겨두고 걸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이 나타났다. 트럭은 정확히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에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다름 아닌 회장의 비서였다. 은재는 권태영의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은재는 나지막이 권태영에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권태영은 은재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비서가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가 비서의 뒤를 쳤다. 비서는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다. 권태영은 재빨리 비서의 몸을 뒤져 트럭 열쇠를 찾아냈다. 그는 은재에게 트럭 안에서 청자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은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 트럭 안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청자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특별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복원했던 고려 청자가 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회장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김미소 세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은재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은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권태영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휩쓸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갔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소나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가 탄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차의 문이 열리고 권태영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경찰차가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은재를 채서 구해냈다. 괜찮습니까? 그는 은재의 손을 잡고 물었다. 은재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회장님께 넘겨주는 척하며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납치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권태영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곧 체포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 은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청자 안에 숨겨져 있던 장부와 회장의 납치 지시가 담긴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결국 회장은 비리 혐의와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세광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은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생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세관그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권태영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었다. 은재는 그에게서 단순한 사랑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진짜 부부였다. 회장의 체포 이후 세관그룹은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은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리를 밝혀낸 용기 있는 딸이자 세관그룹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직책을 승계하고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세관그룹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다. 힘드시죠? 권태영은 은재의 사무실을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은재는 고단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인걸요.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재 씨는 잘 해낼 겁니다. 저는 은재 씨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의 말에 은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위로와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 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서로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세관그룹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은재는 권태영과 함께 조용히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결혼식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그들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 바로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은재는 더 이상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순백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권태영이 서 있었다. 결혼식은 소방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하객들로 가득했다. 은재는 결혼 서약을 낭독하며 권태영에게 말했다. 처음 만났던 날 저는 당신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 결혼을 피하기 위해 온갖 촌스러운 연기를 했죠. 하지만 당신은 제 거짓말 속에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은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권태영은 은재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은재 씨, 당신은 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 그들은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역경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모든 행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은재와 권태영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은재는 세관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권태영은 KS건설을 더욱 크게 성장시켰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평탄치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안녕하세요. 극적이고 로맨틱하며 의미 있는 여정을 거쳐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산적인 소개팅에서 가짜 드라마, 그리고 신뢰와 용기로 쌓아 올린 진정한 사랑으로. 나은재는 시골 소녀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권태영과 함께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서스펜스와 드라마, 그리고 사랑의 따뜻함과 감동까지 다채로운 감정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고 이 창작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 사랑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